공통분을 갖는다. 두 방정식을 인수분해했을 때 무슨 소리일까요? 공통 인수가 존재한다 이 말이겠죠. 공통분을 갖는다는 말은 방정식을 인수분해해야 되니까 공통 인수가 존재한다 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뭐 이렇게 봅시다. fx라는 식이 fx는 0이라는 식이 있고 gx는 0이라는 식이 있겠죠. 공통분을 나는 알파로 놓으면 f 알파는 0 그리고 g 알파도 0 이렇게 된다는 소리겠죠. 됐습니까? 그런데 공통분을 가져가면 일단은 두 개의 식 중에 하나의 식이라도 인수분해가 되면 이건 쉬운 거지. 여기 근이 있고 여기 근이 보이면 여기다 대입하면 되니까 이런 문제는 쉬운 문제인데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고 얘도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문제가 나온 거라고. 그러면 F알파가 0이고 G알파가 0이라는 소리죠. 공통분을 가지면. 그러면 우리는 이 식 이렇게 되면 우리는 F알파 더하기 G알파도 0이 되나요? F알파가 0이고 G알파가 0이면 F알파 플러스 G알파도 0이 되죠? 맞나요? 마찬가지로 빼기도 0이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fx는 0, gx는 0의 공통분이 나오면 두 개의 식을 더하고 빼더라도 똑같은 공통분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치? 왜 더하고 빼겠어? 빼기를 먼저 하겠어? 더하기를 먼저 하겠어? 빼기를 먼저 하겠지. 왜? 빼기 하면 차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빼기를 하면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알겠어요? 일단 빼기를 먼저 하고 더하기를 왜 하겠습니까? 더해봤을 때 인수분해가 될 수 있겠죠. 두 개를 더했을 때 인수분해가 될 수도 있겠죠. 됐어요? 그런데 자 이것은 됩니까? F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K G알파도 0 될까요? GX 식에다가 어떤 수를 곱해가지고 더하고 빼고 해도 0이 되겠죠. 이유는 뭐겠어요? 위의 식에서 바로 더하고 빼면 식이 돼야 되는데 안 될 수도 있잖아. 이 식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2가 이렇게 있다 이 말이야. 2가 있으면 여기다가 2를 곱해서 빼면 줄어들겠죠. 이해되십니까? 됐어요? 하나만 더 할게요. F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G 알파도 0이 되겠죠. 여기가 알파로 변했다는 것은 이 식이 뭐야? 어떤 x 이런 식이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여기가 식을 어떠한 수를 곱해도 되지만 어떠한 식을 곱해 가지고도 두 개를 더하고 빼면 인수가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알겠죠? 해석됩니까 지금? 그러면 이러게죠. fx가 0의 근이 알파고 gx가 0의 알파다 이 말에서 요 식에서는 fx 뿔마 gx는 0의 방정식도 근이 알파가 된다 이 말이죠. fx 뿔마 x gx가 0의 근이 또 알파가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이 x라는 것은 문제에 따라서 x를 구할 수도 있고 뭐 2x를 구할 수도 있고 x제곱을 구할 수도 있고 x 플러스 1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유는 뭐냐? 자, 이 13을 풀어볼게요. 자, 두 개가 하나의 오직, 요 말 일단 중요합니다. 오직 하나의 공통분야. 왜냐면 m이 3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m이 3이 되면 두 개의 식이 완벽하게 똑같죠? 두 개의 식이 완벽하게 똑같으면 공통분이 두 개가 된다 이 말이 되겠지? m은 지금 3은 아니다 이 말을 해주는 겁니다. 오직 하나란 말은. 알겠죠? 그런데 지금 얘가 인수분해가 되면 감사할 텐데 안 되고 얘도 안 돼. 그럼 두 식을 어떻게 볼 수 있다?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있다 이 말이겠죠? 첫 번째 방법. 첫 번째 방법.
두 개씩을 어떻게 해볼까요? 빼볼까요? 빼는 이유는 뭐야? 차수가 줄어들면 인수분해가 더 쉽습니다. 두 개를 뺐더니 두 식을 뺐더니 3-mx 플러스 m-3은 0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m-3 m-3 3-m 관계는 없겠네. 마이너스를 곱해가지고 m-3 x-1은 0 이렇게 나오겠네요. 마이너스를 곱해가지고 지금 쓴 겁니다. 그거는 상관없으니까. 그러면 첫 번째 m이 3이 돼도 0이 되겠죠. 두 번째 x-1이 뭐가 되는 거야? x는 1이라 쓰겠습니다. x는 1이 돼도 되겠죠. 여기까지 되나요? 자, 얘가 0이라고 했으니까 m이 3이 돼도 0이 되고 x-1이 0이 돼도 된다 이 말이 되겠죠. 근데 m이 3이 되면 두 개씩이 어쩐다? 똑같다 해서 모순이 된다 이거죠. 이유 알겠죠? 공통분이 이유는 요 거꾸로 적으면 왜냐하면입니다. 이때는 공통분이 몇 개? 두 개에서 모순이 된다 이거죠. 오직 하나는 말이 없으면 공통분이 존재한다고 하면 m3도 됩니다. 돼요? 자, x는 1이 뭐가 된다고요? 근이 된다고 했죠. 얘가 근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근이 나오면 뭐해? 대입을 하죠. 근이 나오면 뭐한다? 대입을 합니다. 집어넣게 되면 4 플러스 m이 0이 돼서 m은 얼마다? 마이너스 4가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공통근은 1이고 공통근은 x는 1이고 m의 값은 마이너스 4가 되면 된다 이 말이죠. 확인작업은 m은 집어넣어가지고 확인작업하면 되겠죠. 아시겠죠? 굳이 확인 안 해도 됩니다. 알았어요? 여기까지. 그런데 선생님이 문제를 풀 때 두 개를 어떻게 해봤다? 두 개를 빼봤다 이 말이죠. f 빼기 g를 했다 이 말이죠. 왜 했었는데 f 빼기 g는? 수식을 왜 뺐을까요? 그냥 빼본 거지. 그냥 빼본 거잖아. 인수분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겠지? 인수분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빼본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될 수도 있잖아. 뺐는데 인수분해가 안 될 수도 있잖아.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면 더 해볼 거야? 계속 해볼 거야? 쉽지 않겠지? 길을 찾아라 이런 말이야. 길을 찾아야지. 그냥 한번 빼봤어. 빼보니까 되더라. 이 방법은 내가 봉사 문고리 하는 게 돌 던졌더니 개구리 죽었어. 내가 아무 데나 던졌는데. 이유가 있어야 되겠지. 방법이 없으면 이런 방법에 채택을 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잘 보세요. 얘가 인수분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얘가 인수분해 안 됐던 이유는 m 때문에 안 된 거야. 그렇죠? 이 식이 인수분해 안 된 것이 이 mx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뭐 위의 식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두 식을 더하고 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수를 곱해서 더하고 빼고 할 수 있고 어떤 식을 곱해서 더하고 빼고 할 수도 있다 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 m이 나는 불편하니까 m을 제거를 시키겠다 이거죠. 이랬습니까? 그래서 이 식을 f, 이 식을 g라고 놓으면 m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얘가 mx가 되면 제거가 되겠죠. 여기가 mx가 되면 mx가 빼면 제거가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풀 방법. 두 번째 풀 방법은 m을 제거하기 위해서 첫 번째 식에다가 x를 곱하고 두 번째 식을 나는 빼겠다 이 말이에요. 왜? 여기에도 공통분이 존재한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러면 x를 곱했으면 차수가 올라가긴 하지만 불편했던 m이 제거가 되겠죠. 그러면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m은 제거됐고 빼기 x제곱 빼기 3 이렇게 되겠네. 맞나요? 그래서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3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네요. 이해됐습니까? 얘가 3차하긴 하지만 인수분해는 할 수 있겠다. 1 집어넣으면 0이 됐으니까 조립제법을 통해서 1을 넣었죠.
얘가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여기에 있는 이 인수가 또는 이 인수가 위에 있는 인수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이겠죠. 첫 번째 x-1이 0인 것은 해가 x는 1이라는 거고, 두 번째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인 0이 인수가 되려면 이때 3이 얘가 인수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이 식하고 똑같다 이 말이 되겠죠. 이때는 뭐가 돼? m은 3이다 이 말인데 이때도 문제가 발생했지. 모순이 되겠죠. 모순된 이유는 알겠지? 공통문이 두 개 나와서 모순이야. 위에 문제 똑같이. 그럼 얘는 x가 해가 1이니까 마찬가지로 집어넣게 되면 m은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겠지. 자, 위에 풀이가 틀렸다가 아닌데 위에 풀이는 뭘 모르고 갔는데 물론 암산을 해가지고 내가 보니까 암산해보니까 인수분해 이렇게 될 수가 있겠다 생각하고 된 거야. 근데 이 방법은 모든 문제가 다 통용되는 건 아니겠죠. 알겠지? 그래서 요 방법을 채택하면 모든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이거죠. 이해됐어요? 인수분해 안 되는 이유 m 때문에 그러니까 m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자, 이 문제는 쌤에는 없지만 좀 어려운 문제 지금 등장을 합니다. 좀 어려운 문제 지금 이 문제가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기억을 하고 있어라 이 말이 되겠죠. 다음은 이제 부동식입니다. 자, 부동식. 자, 방정식보다 부동식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동식 오늘은 첫 번째 부동식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자, 기본 부동식의 성질은 뭐야? 부동식이라는 것은 뭐야? 부등호를 썼다 이 말이죠. 부등호가 무엇입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겠죠. 책에 따라서 과거에는 뭐 이렇게 쓴 책도 있어요. 지금 혹시라도 이게 있으면 기호가 바뀌었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거나 같다. 뭐 어떤 책은 뭐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공식적인 표현은 뭐 요거에다 이렇게 쓴 게 공식적인 표현입니다. 현재로서는 이 책에 따라서 혹시라도 이게 나오면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기호를 써서 식을 썼다 이거죠. 얘는 크다니까 당연히 뭐가 있습니까? 왼쪽과 오른쪽이 있어야 됩니다. 등호가 있으면 왼쪽과 오른쪽 좌변 우변이 있듯이 부등식도 좌변 우변이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하나만 적어볼게요. x가 뭐 3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런 식이 부등식이 되겠죠. 자, 이 크다 작다에 대한 내용은 뭐 이상 미만 초과 뭐 미만 이상 이하 뭐 크지 않다 작지 않다 이것은 당연히 나오겠죠. 작지 않다 뭐죠? 작지 않다는 크거나 같다죠. 작지 않다 크거나 같다 이상이다 이거죠. 작지 않다는 용어가 조금 더 어려워 보입니다. 중학교 때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 이제 우리는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자,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주 부등식이 가장 기본이 되는 부등식이에요. 현재 A, B, C, D를 부호를 결정한 거죠. 자, 내 눈에 잘 안 보여. 그럼 어떻게 써?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좀 더 잘 보이게 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식적인 표현은 크다 작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됐지? 자, 부호가 이렇게 됐을 때 이쪽에 부호를 한번 써볼게요. 자, 확실한 거 써볼게요. 확실한 거예요. 합은 어떻게 됩니까? 양수니까 합은 양수 되겠나요? 됐어요? 양수 음수야. 양수 음수인데 더하면 모르겠지. 음수 양수 모르겠지. 음수는 더하면 음수가 되겠죠. 자, 빈칸은 좀 더 다시 돌아서 볼게요. 얘는 양수에서 양수를 뺐어. 모르겠지. 얘는 양수에서 음수를 뺐어. 양수에서 음수 빼면 뭐야? 플러스. 음수에서 양수 빼면 마이너스. 음수에서 음수 빼면 몰라. 곱하기. 양수는 양수. 나누기 양수.
양수 음수 곱하기 음수 나누기 음수 음수 양수 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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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 음수 음수 양수 양수 곱하기하고 나누기는 부호가 같게 움직이죠. 그러면 여기 이제 블랭크가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a-b a-b는 부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크고 작냐 대소 관계에 대한 얘기야. 대소 관계. 다시 말해서 좀 뒤에 설명을 할 건데 A에서 B를 빼는 큰 놈에서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면 양수고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면 음수가 되는 거야. 양수 음수의 개념은 아닌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여기는 양수가 음수보다 크니까 플러스가 된 겁니다. 그래서 빼기는 뭐야? 누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냐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뺐냐 요걸 생각하자 이거지. 부호하고는 상관없어. 음수에서 음수 뺐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큰 음수에서 작은 음수를 빼면 양수 작은 음수에서 큰 음수를 빼면 음수가 되는 겁니다. 다음은 얘가 부호가 나오려면 뭔 내용이 있어야 돼?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절대값. 양수, 음수를 더하려면 더해서 어떤 부호가 발생하려면 절대값 내용이 들어있어야 된다. 알겠나요? 이해됐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이죠. A가 양수이고 B가 음수인데 A 더하기 B는 음수가 됐다 이 말이야. A가 양수고 B가 양수인데 더해서 음수가 됐다는 말은 음수의 절대값이 더 컸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됐다는 것은 A의 절대값보다 음수의 절대값이 더 컸다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양수, 음수는 더하면 양수가 된지 음수가 된지 모르는데 양수, 음수를 얘기해 줬다는 것은 절대값을 얘기를 해줬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확실한 부호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확실한 부호, 자, 뭐 이런 내용도 많이 나오죠. 곱이 양수이면 두 개의 부호가 같은 거고 곱이 음수이면 두 개의 부호가 다르다. 나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죠? 빼기는 뭐라고요? 누가 크다 작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요, 양수 더하면 양수고 양수 음수 더하면 음수인데 이건 너무 쉬운 거니까 이 내용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야. 양수 음수가 나왔는데 두 개를 더했더니 양수가 될 수도 음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 절대값 누가 크다는 걸 알려주려 했던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조금 더 빨리 진행해 볼게요. 여기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세 실수 A, B, C에 대하여 일단 A가 B보다 더 크고 B보다 C가 더 크다 이거야. 그러면 바꾸고 싶은데요. 그냥 씁시다. 이렇게 되면 A가 C보다 크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고 A가 지금 B보다 크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A에다가 양변에 어떤 수를 더하고 빼고 해도 크겠죠? 부등식의 성질이었죠? 세 번째. 이제는 곱하기 나누기는 뭐가 있어야 돼요? 양수, 음수가 있어야겠죠? A가고 B가 더 컸는데 C가 양수이면 AC, BC 부동방향 바뀌지 않죠. C분의 A, C분의 B도 부동방향이 바뀌지 않죠. 그런데 부동호 방향은 C가 음수일 때는 부동호 방향이 바뀌더라. 아하, 지금 부등식에서는 양수를 곱하고 나눌 때는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조심해야 된다 이거죠. 부등식 꼭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부등식 문제 풀이는 꼭 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냐면 수직선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수직선을 그려가지고 문제를 많이 줍니다. 수직선 보면서 수직선 보면서 오른쪽이 더 크고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양수, 왼쪽은 음수. 자, 수직선 나오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수직선 나오면 절대값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수직선 나오면 절대값.
뭐 증명. 자, A가 B보다 크고 C보다 D가 더 크죠? 그러면 AC라는 것은, A 더하기 C라는 것은 큰 거, 작은 거. 굳이 뭐 증명하지 않아도 관계는 없겠죠? A가 B가 크고 C가 크면 당연하겠지? 자, A가 B보다 크고 C보다 D가 더 큽니다. 그러면 A 빼기 D. A 빼기 D는 요놈하고 요놈이죠. B 빼기 C는 요놈하고 요놈이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더 크다? A-D가 더 크다 이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식으로 한번 보여주고 수직선 한번 써볼게요. 수직선 뭐 나는 순서대로 써볼게요. 그냥 상관없습니다. 위치는 상관없어요. 여기가 D, 여기가 C, 여기가 B, 여기가 A라 넣겠습니다. A가 더 크고 C가 더 크죠 지금? 그러면 A-C는 여기에서 요걸 뺀 거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뺐습니다. 지금 양수야. B에서 C를 뺐어. 여기서 여기를 뺐어. 얘가 더 크다는 걸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죠. 알겠어요? 식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를 왼쪽으로 넘기면 A, 왼쪽으로 넘기면 A 빼기 B 더하기 C 빼기 D 이렇게 되겠죠. 이쪽 넘겨서 지금 A 빼기 B, C 빼기 D로 바꿨어요. A가 B보다 크니까 얘는 뭐야? 양수. C가 D보다 크니까 얘도 양수. 그래서 얘는 양수인지 판단이 되겠죠. 보이죠? 3번 A, B, C가 양수이고 C, D 양수이니까 자, 양수와 양수를 곱했죠. 큰 수 2개를 곱했으니까 작은 수 2개를 곱한 것보다는 더 크겠네요. 조심할 점은 여는 양수일 때는 이런 생각인데 음수일 때에 대한 생각은 조심해야 됩니다. 곱하기는 절대값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비교를 하면. 알겠어요? A, B가 양수, C, D가 양수이면 D분의 A, D분의 A, D분의 A, C분의 B. 잘 안 보이네. 나누기니까 당연히 잘 안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럼 얘를 뭐로 바꿔? 곱하기로 바꿔볼까요? 여기다가 누구를 곱해볼까요 지금? 누구를 곱해볼까요? 자, AC. 여기다가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방법은 앞에서 곱했던 AC를 한번 곱해볼까요? AC가 아니라 CD. CD를 곱할 수 있겠죠? D하고 C를 없애기 위해서 현재 CD는 양수입니다.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된가요? AC가 BD보다 크다랑 똑같은 식이겠네요. 당연히 양수니까 이렇게 풀 수 있는데 조심은 하셔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자, 여기서 하나 더. A하고 B가 더 크다라는 말에서 우리는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이 B분의 A입니다. B분의 A. 계수 공개에서 잠깐 설명을 할 건데 B분의 A는 기준이 누굽니까? 빼기의 기준은 0입니다. 빼기가 기준이 0이야. 다시 말해서 A랑 B랑 같으면 빼면 0이 된다고. 0보다 크다 작다가 대수 관계인데 나누기는 기준이 누구냐? 같으면 나누기 얼마입니까? 1이죠. 1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얘는 1보다 더 크다 이래 되겠죠. 마찬가지로 D분의 C도 1보다 크다 이래 되겠네요. 됐어요? 그럼 이 식에다가 B분의 A를 만들고 D분의 C를 만들려면 C분의 D를 만들어도 되겠네요. 이 식에다가 D분의 A가 C분의 B보다 컸으니까 우리는 이 식에다가 얼마를 곱할 거냐 봤더니 B분의 D를 곱하겠습니다. B분의 D. B분의 D를 곱하면 조합변은 B분의 A가 되고 우변은 C분의 D가 되겠죠. B분의 A는 아까 1보다 어쩐다? 크다고 했죠? C분의 D. 조심해야 돼. 역수입니다, 이거. 바뀌었죠? 얘는 1보다 어쩌니? 작다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1보다 큰데 얘는 1보다 작다 이 말이겠죠. 결론적으로 B분의 A가 C분의 D보다는
크겠다. 뭐 이렇게 풀어도 되겠네요. 자, 다섯 번째. A, B가 더 커요, 0보다. A제곱이 B제곱 이래 되는 것은 당연하겠네. 제곱이 되면 둘 다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절대값적인 내용입니다. 절대값적인 내용. 그래서 주의사항. A가 B보다 더 큽니다. B가 더 A보다 큽니다. 그러면 A제곱이 B제곱보다 B제곱이 더 크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얘는 틀린 말입니다. 틀린 말이에요. 뭐, 이유가 뭐야? A는 마이너스 3이고 B는 2라고 놓으면 되겠죠? A는 마이너스 3이고 B가 2가 되면 B가 더 큰데 제곱하면 제곱하면 이쪽이 더 커져버리죠? 그래서 제곱을 했다는 것은 절대값적인 생각이야. 그래서 이 명제는 이 질문은 절대값이 절대값보다 더 이쪽이 더 크면 A제곱이 B제곱보다 더 크다. 이 명제가 참이 되겠다. 이 말이 되겠어요. 됐죠? 자, 부실수 A의 대소관계입니다. 대소관계. 자, 대소관계는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좀 드렸고. 자, 두식 두 개를 어쩐다? 빼본다 이거야. 빼본다 이거지. 빼본다. 빼봤을 때 기준이 되는 건 누구라고요? 0이다고요. 뺐을 때 0이 되면 우리는 A랑 B랑 같다 이래요. 뺐을 때 0보다 크면 A가 더 크더라. 뺐을 때 0보다 작으면 자, 두 개씩을 뺐다는 말에서는 크다 작다를 알려주려고 했던 거다. 크다 작다. 두 개를 뺐을 때는 누가 큰지를 알려주려고 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 두식을 나눠볼 겁니다. 근데 나눌 때는 조심할 점이 양수만 가지고 얘기해야 돼. 양수만. 그래서 두 개를 나눠봤다. 두 개를 나눠봤다가 기준이 누구다? 1이 된다 이거예요. 1보다 크면 분자가 더 큰 거고 1보다 작으면 분모가 큰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2보다 크면 A가 더 큰 거고 1이면 같은 거고 1보다 작으면 분모가 더 크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특별히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됐어요? 자, 1차 부등식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차 부등식은 뭡니까? 우리 문제는 1차 부등식이라고 하지 않고 사실은 1차 방정식도 하나 있었죠. 1차 방정식 모습을 갖고 있는 애야. 그래도 1차 부등식이 아니라 1차 부등식 같은 형태를 갖고 있는 애야. 1차 부등식은 안 나옵니다. 아, 나올 수 있겠네. 중학교 때 배우지 1차 부등식? 중학교 문제니까 얘는 안 나와. 그래서 이런 문제입니다. AX가 B보다 크다. 이거야. 마치 1차처럼 보이는데 1차 아니죠? 어떻게 풀어? 첫 번째. A가 0이 되면 어떻게 되냐 확인해야겠죠. A가 0이 되면 1차 부등식이 아니야. A가 0이 되면 1차 부등식이 아니야. A가 0이 되면 0x는 B보다 크다. x에다 어떤 값을 넣더라도 0이 되겠죠, 좌변이. 그러면 오변에 따라서 x값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B가 양수이면 어떻게 된가요? B가 양수이면 0은 양수보다 크다. 말 안 되죠? 그래서 얘는 해가 없다. B가 음수이면 0이고 얘는 음수니까 0이 음수보다 크다는 말은 무조건 참이 되겠죠. 얘는 우리는 부등식에서는 해가 무수히 많다가 아니라 모든 실수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실수. 그러면 지금 B를 얘기하지 않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0 얘기하지 않았죠? 0은 0보다 크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죠? 그래서 0은 위쪽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조심해야 돼요. 왜? 문제가 내가 등호 발생하면 달라집니다. 내가 등호가 있으면 달라져요. 얘가 이제 아래쪽으로 붙어요. 두 번째.
우리가 방정식에서는 0이냐 0이 아니냐만 했는데 지금 부동식이니까 0이냐 0이 아니냐가 아니라 0보다 크냐 0보다 작냐 이걸 따져야 돼요. 부동식에서는 이거 중요합니다. 왜? 나눠줘야 되니까 0보다 크면 나누는데 부동 방향이 바뀌지 않았고 0보다 작으면 부동 방향이 바뀌게 되네요. 알겠나요? 그러면 우리는 해는 얘를 써라면은 0인 조건에서 B 이 조건 이렇게 해를 쓰고 이 조건 이렇게 해를 쓰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네 가지를 풀어 써야 된다 이 말 되겠죠. 됐어요? 자 이제 1번 이제 1번 보면 x로 식을 x를 넘겨서 a-1x가 a제곱 마이너스 1 x를 항을 넘겨서 지금 묶어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어떻게 풀어야 돼? a가 1인 경우가 있을 거고 두 번째 a가 1보다 큰 경우가 있을 거고 세 번째 a가 1보다 작은 경우가 있겠죠. 넘겨서 그냥 바로 쓴 겁니다. a가 1이 되면 0 곱하기 x는 0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0이 0보다 크다? 해가 없다 이래 되겠죠. 두 번째 a가 1보다 크면 얘는 뭐가 됩니까? 양수가 돼서 나눠지면 부동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지금 약분한 겁니다. 1보다 작으면 나눠지는데 부동 방향이 바뀌게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자, 연립 1차 부동식. 연립이죠, 연립. 연립. 요거는 뭐 너희들이 다 잘할 거라 보니까 여기까지만 설명할게요. 얘는 연립 방정식은 공통근을 얘기하고 있죠. 얘는 공통 범위를 구한다. 범위 또는 값이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값을 구한다. 그래서 공통 범위 값을 구하려면 어디다? 수직선에 꼭 표현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모선을 좀 잡을 수 있어요. 오리를 좀 잡을 수 있습니다. 수직선을 꼭 그려서 문제를 풀어달라. 풀었을 때 수직선을 그려달라 이거야. 알겠죠? 바로 풀어볼게요. x가 5보다 작다.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어쩐다? 수직선을 그려라. 1 하나 찍고 1 찍고 5 찍고 1 찍고 5 찍고 1은 등호가 들어가고 5는 들어가지 않고 1보다 크다 5보다 작다. 자, 이 높이를 달리하는 거죠? 꼭 높이 달려야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공통 부분은 어디다? 이 부분이 공통 부분이다. 그래서 해는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다. 이 말이죠. 수직선에 나타내서 문제를 풀어라. 이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과제는 기본 문제 스텝 A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스텝 A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스텝 B 이 스텝은 4번까지가 되겠습니다. 4번까지만 하세요. 4번까지 하고 5번은 다음 시간에 연습시켜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